집에서 열심히 하라고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할 거는 3-1 최상위 문제집 풀 거거든요. 숙제로 나갔던 부분이 이제 153쪽에 66번부터 162쪽에 115번까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채점 먼저 한번 해보고 저 본인이 틀렸던 문제만 다시 봐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이제 동영상은 멈췄다가 봤다가 알아서 문제 풀면서 조절을 하면 되고요. 일단은 문제는 계산은 끝까지 안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풀이 유도하는 것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물어보면 돼요. 클리닉 와도 되고. 자, 일단은 안 빠지도록 이제 숙제가 뒤쪽부터 나간 반도 있잖아. 근데 그냥 전체로 해서 앞에 153쪽에 66번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자, 문제 번호 보면서 조절하세요. 66번 힘들었던 사람들, 일단 이차 함수 그래프가 y는 a, b, c 우리가 봤던 대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 2, 4, 4분면은 지난데, 그리고 3, 4분면은 안 지난데, 그리고 내가 봐야 되는 게 개수가 위치가 바뀌어 있거든요. b가 2창의 개수로 오고 c가 1창의 개수 상수항이 a로 왔어. 그리고 문제에서는 c는 0이 아니라고 줬고요. 자, 그러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a, b, c의 부호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게요. 만약에 a가 양수면 그래프가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a가 음수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 되겠죠. 자, b가 양수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거 말고 자, 주로 우리가 쓰는 거 실제로 이렇게 그걸 알려줄게요. 자, 여기 y절편 있고 여기 꼭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b가 음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 조금 얘를 비껴서 갈게요. 꼭지점을 위로 보냈어요. 그러면 y절편하고 꼭지점하고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플러스죠. b의 부호는 플러스네요.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c는 제일 쉬운 거지. y절편이니까 y축하고 만나는 y좌표의 부호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 이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대로 1, 2, 4, 4분면은 지나면서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 그래프 1, 2, 3, 4 그러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고 모양은 이렇게 생겨야 되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A는 양수라는 얘기고 B는 음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C는 양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갖고 왔어. 그러면 이제 새로 그려야 되는 그래프를 보면 돼요. 자, B는 음수라 그랬고요. C는 양수라 그랬고 A도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만 갖고 그래프 모양은 대충 알 수 있죠. 개형을 그릴 수 있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이면서 y절편이 양수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y절편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1창의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꼭지점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 그래프로 확정이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 그랬던 건 뭐였었냐면 얘가 지나는 3면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 지나는 3면은 1, 2, 3, 4 모두 다 지나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A, B, C 부호 판별하는 방법만 알면 나머지는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7번에 같은 유형이니까 그냥 여기다 설명해 줄게요. 67번에 똑같이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항 잡혀 있고요. 모든 4분면을 다 지난대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해놨는데 케이스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1, 2, 3, 4, 4분면을 다 지났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케이스는 아래로 볼록인데 모두 다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C가 음수인 케이스가 4개의 삼면을 모두 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돼도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죠.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A가 음수, 그 다음에 B가 음수, C도 음수. 이 케이스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줄까? 모든 걸 다 보여주기는 힘들고, 자, 파란색으로 하나만 더요. 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꼭지점이 여기 4, 4분면에 있을 때 말고 3, 4분면에 있을 때 갈게요. 3, 4분면에 있을 때 A 값이 양수, 그 다음에 B가 양수, C가 이렇게 되면 4, 4분면 안 지나네? 이렇게 밑으로 지나야 되겠네? 여기가 음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A가 양수, B가 음수, C가 음수. 다시 조금 천천히 제대로 합시다. 케이스를 4개를 다 보여줄 거를 천천히 할 걸. 자, 처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케이스예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확 위로 올라가면 여기 4, 4분면 안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A 양수, 그 다음에 B 양수, 그 다음에 C 음수. 그래서 A 양수, B 양수, C 음수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4, 4분면에 있는 케이스에서는 꼭지점이 4, 4분면에 있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러면 여기 3, 4분면 못 지나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3, 4분면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Y좌편이 음수여야 되잖아. A가 양수일 때 B는 음수고 C는 음수고 어쨌든 중요한 건 A가 양수일 땐 Y절편이 음수여야 그래프가 4, 4분면을 모두 다 지나죠. 4개 4분면을.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인 경우 들어갈 거예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꼭지점이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1 아니면 2, 3면에 꼭지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1, 3면을 지나려면 0에서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요. 만약에 음수로 떨어지면 1, 3면 안 지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C네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C가 양수여야 그래프가 4개의 3면을 모두 지나요. 반대로 1, 3면에 꼭지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프가 되면 여기 2, 3면 안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Y절편이 양수여야 4개의 3면을 모두 지나요. 음수인 경우에 B가 양수더라도 C는 다시 양수여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B는 상관이 없고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그래프는 4개의 3면을 모두 지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67번 이런 거고요. 아이고 67번 맞네? 부호 보는 게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부호 판별하는 거는 정석적으로 보는 거랑 그리고 B 알려줬던 거랑 계속 섞어서 쓰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부호 보는 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부터 2차 함수의 19하기가 들어와 있는데 2차 함수의 19하기는 유형별로 연산하는 방법만 익혀두면 돼서 그렇게 부호 판별하는 것처럼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죠. 계산 잘하면 거의 끝나는 부분이어서 뭐뭐가 주어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식이라는 건 얘가 원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꼭지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꼭지점하고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만 구하면 돼서 꼭지점하고 지나는 한 점, 아무데나 한 점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푸는 케이스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사실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추계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아니더라도 점이 하나가 더 주어지면 똑같이 풀 수 있죠. 추계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완전제곱식 형태로. 그런데 만약에 축이라든지 꼭지점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방정식처럼 X축과 만나는 2개의 점이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 X값을 알파, 다른 쪽을 베타라고 두었을 때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했을 때 근이 알파라면 x 마이너스 알파, 근이 베타라면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하나만 구하면 돼서 아무데나 한 점의 좌표만 더 주어져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나.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내가 다 전개를 해놓으면 2차 함수식 a, b, c 써놓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내가 a, b, c를 구하면 끝나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든 가감법으로 a, b, c를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정도로 식구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만 잘 판단을 해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는 중간에 넘어가는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계산 부분은. 일단은 68번 들어갈게요. 자, 68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 y절편이 주어져 있네.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인데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3,-1을 대입하고 0,8을 대입하면 끝나요. 어떤 식으로 대입하냐면 꼭지점이니까 y는 최고차항 모르고 x-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런데 0,8을 지나.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가 8이야. 그러면 8은 9a-1이니까 a 값이 나오고 그러면 나온 a 값을 넣어주게 되면 2차 함수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하고 꼭 y절편이 아니어도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게 지금 69번 똑같고요. 그 다음에 70번은 살짝 바뀌어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70번이 사실은 같은 형태인데 뭐가 바뀌어 있는 거냐면 지나는 한 점을 주지 않고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래.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한 거라면 내가 원래 구해야 됐었던 게 어차피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이렇게 쓴 다음에 a를 구하면 끝나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미 얘를 평행 이동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값을 미리 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더 쉬운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였더라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쉽다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1번은 다시 돌아와서 전개된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는 꼭지점하고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랑 방법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꼭지점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한 점 대입해서 구한 다음에 전개해주면 문제가 똑같이 풀리는 거죠. 요게 71번. 그 다음에 72번은 꼭지점을 준 게 아니라 구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꼭지점이 나오고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은 대입해주면 되겠죠. 얘도 같은 거고. 자, 쭈루룩 한번 찾아볼까요? 74번은 풀어야 되겠다. 조금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74번부터 다시 풀어줄게요. 자, 문제에서 준 건 2차 방정식이 아닌 2차 함수식이 전개된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2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를 지났는데 그리고 x축에 접한데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프가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는 몰라. 그런데 x축에 접한데 1,-4도 지나고 그러면 1,-4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려면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어야겠네요.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를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꼭지점의 x좌표가 2라 그랬어.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면 요거네. 요렇게 해서 꼭지점의 y좌표는 x축하고 접해야 되니까 0이라는 거 나왔어. 꼭지점은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은 1,-4니까 꼭지점하고
꼭지점하고 한 점 아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되죠. y는 최고창 모르고 꼭지점의 x좌표는 2, y좌표는 0. 그런데 대입할 수 있는 건 x에 1 넣으면 y가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래서 풀면 a값 나올 거고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 거예요. 이게 74번. 그 다음에 75번은 평행이동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봅시다. 7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림만 그대로 그린 거예요. 꼭지점이 y축 위에 있고 3,1을 지나고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러면 선택을 해야지. 이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얘를 평행 이동한 다음에 넣을 것이냐. 나는 평행 이동한 다음에 넣을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면 여기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0,8이었을 텐데 그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 3,8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은 3,1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0,1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3,8이고 y절편이 지나는 한 점이 0,1인 이차함수식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평행이동한 식 자체가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부터 조금 또 문제 유형이 바뀌죠. 아까 얘기했듯이 꼭지점으로 풀 수 있는 게 하나의 유형이고 그 다음에는 꼭지점하고 비슷하지만 축을 준 유형이에요. 76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에 필요한 부분만 갖고 오면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나는 한 점이 1,-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문제에 써 있기는 한데 0,0이 지나는 점이에요. 0,0도 지나요. 아까 축의 방정식, 꼭지점에 y좌표가 없더라도 축의 방정식이 나오면 나머지 점 하나만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문제에서 이차함수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여기 3이 있으니 y는 최고창의 개수 몰라. x-3의 제곱이고 꼭지점에 y좌표 몰라. 그런데 내가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두 개야. 0,0하고 1,-5. 그럼 0,0부터 대입이요. 자, x에 0을 넣었을 때 y가 0이 나와야 되니까 9a 플러스 q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1,5 -5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5가 나왔어. 1을 넣는데 그러면 4a 플러스 q가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이제 가감법이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뺄게요. 그러면 5a는 5가 나오니까 a는 1이라고 나오고요. a에 1 대입하면 q가 마이너스 9라고 나오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a랑 q가 다 나왔으니까 이차함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이 나와 있을 경우에도 한 점이 더 추가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는 얘랑 똑같은 형태니까 패스. 그 다음에 78번을 보면 축은 x가 마이너스 3이고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4,2랑 0,-6이랑 두 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같은 유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79 똑같고 80번이 다르거든요. 80번은 어떤 유형이냐면 지나는 세 점을 주었을 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가감법이에요. 미지수 3개짜리 1차 가감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푸는 건 80번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점들이
x절편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겠지만 인수분해된 형태로 지금처럼 x절편 하나, y절편 하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프를 그려서 내용을 보는 게. 그러니까 그냥 대입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편하게 x에 0 들어갔을 때 9 나오는 것부터 처리를 하죠. x에 0이 들어가면 y는 c가 될 테니까 c가 9라는 얘기죠. 그래서 c는 9. 일단 하나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수가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3개짜리도 아니고 2개짜리 가감법이죠. 3,0 대입하면 9a 더하기 3b가 0일 것이고 2, 마이너스 7 대입하면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7일 것이고 그러면 얘네들 가감법 해주면 a랑 b가 나오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점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고 특징이 없는 3점일 경우에는 그냥 대입해서 풀면 어쨌든 풀리는 거예요. 자, 81번도 마찬가지 유형이죠. 얘도 똑같이 풀면 되고요. 82번까지 그 다음에 83번이 좀 다른가? 83번 문제 보면 마이너스 2,0 지나고요. 0,10 지나고 2, 마이너스 4 지나네요. 그럼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84번 여기서부터 봐야겠다. 84번이 뭐냐면 2차 방정식과의 연계된 형태인데 y가 0인 점을 두 개를 줬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자, 84번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 1,0하고 마이너스 2,0을 지난대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도 지난대요. 그러니까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앞에 거랑 같은 방법 아니냐라고 하면 얘는 조금 더 쉬운 게 있거든요. 자, 얘는 x절편 2개가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 0이고 2,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니까 2, 마이너스 4를 지나야 되니까 결국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로 될 거거든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바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1의 중점이지. 그래서 중점 잡아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축의 방정식 갖고 푸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아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2차 방정식 그 인수분해된 형태를 푼다 그랬잖아요. 요게 편한 사람들은 요게 나을 거고요. 자, 나는 다른 풀이로 넘어갑니다. 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2인 2차 방정식은 x-1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거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내가 모르니까 a로 잡아놓고 a를 구하면 되는데 a를 구하는 방법은 2,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거니까 x에 2,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a 값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나온 a 값을 2차 함수식에 대입하면 2차 함수식이 끝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축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축이 편한 사람들은 축으로 풀어요. 그런데 일단 원래 대부분의 2차 방정식과 연계된 형태는 방정식 형태로 바꾸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낫다. 둘 다 해봐라. 요 얘기예요. 자, 84번이 요렇게 풀리면 해야 되겠구나, 해줘야 되겠구나.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a를 넣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x-1, x 플러스 2 그러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1차항까지 정리 x제곱 플러스 x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러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4분의 1을 갖고 왔다가 뺐으니까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식에 묶인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은 곱해서 나왔으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9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까지 마무리해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85
5번 한번 볼게요. 85번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인수분해식으로 썼을 때 0,-5를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84번하고 같은 방법으로 풀릴 거예요. 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86번도 같은 형태, 87번도 같은 형태네요.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의 식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다 봤거든. 꼭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요거 다 풀 수 있으면 돼요. 대부분 세 점에서 x절편이면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간다. 요게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평행이동 들어와 있거든요. 2차 함수에 평행이동 들어와 있는데 평행이동은 다른 부분이랑 내용이 똑같아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자리에 x-p가 들어가면 되고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면 y자리에 y-q가 들어가서 y에 있는 건 우변으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뀔 테니까 플러스처럼 보인다. 매번 했었던 그 똑같은 게 다시 또 나오거든. 자, y는 ax 제곱이 기본형이었다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면 y자리에다가 y-q. 그런데 여기에 있는 -q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그냥 뒤쪽에 q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 평행이동하면 그만큼 빼서 원래식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돌려주면 등호를 만족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88번 문제를 일단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다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그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포기해진다는 얘기는 그 식이라는 얘기니까. 자, 88번 들어갑니다. y는 3x제곱 더하기 12인데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문제에서 아이고 x가 두 군데 있었구나. x에다가 내가 x-2를 넣어야 되는데 두 번 넣어야 되네. 그러면 불편하지. 그러니까 x가 한 번 나오도록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요. y는 3으로 묶고 x제곱 플러스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3x제곱 해결 그 다음에 12x 해결 그 다음에 없었던 12가 생겼으니까 밖에서 빼주면 된다. 자, 요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면 x자리에 x-2 y축의 방향으로 -7이면 y자리에 y 플러스 7을 넣으면 된다.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좌변에 y만 남기고요. 3은 그대로 있을 거고 얘는 들어가면 x만 제곱될 거고 -12에 7이 넘어갔으니까 -19가 되겠죠. 별로 이상한 거 아니고 그냥 평행이동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9번인데 89번은요. 문제에서 평행이동하라고 했는데 평행이동한 식 굳이 구하지 말고요.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꼭지점만 그만큼 평행이동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89번의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의 식을 봤을 때 꼭지점이 바로 나오게 주어져 있죠. 꼭지점이 5,1이야.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점은 평행 이동했을 때 그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되잖아요. 5 플러스 m이 x좌표고 1 플러스 n이 y좌표일 거야. 그런데 그 좌표가 3,n이래. 그러니까 얘가 3, 얘가 n이래. n이라고? 문제가 섞였다. 미안. 89번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었네.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게 3,n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n-2 나올 거고 여기에서 n3 나올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함수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반드시 평행 이동을 식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꼭지점만 점으로 평행 이동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89번이었고 그 다음에 90번은 둘 다 완전제곱으로 바꾸는 거 외에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쭈루룩 한번 보자.
96번부터 조금 다른 거 들어와 있거든요. 96번 같이 풀게요. 자, 요런 함수식이 나와 있고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x축에 접했대. 자, 그랬을 때 k값을 구해요. 그러면 지금 요 말 때문에 요거 같이 푸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한 다음에 걔를 평행이동했을 때 그게 0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3 하고 x 플러스 1의 제곱 들어오겠죠. 그러면 원래 여기에 플러스 1이 필요해서 넣고 없던 게 들어왔으니까 다시 빼주면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 거고 밖으로 나오는 게 플러스 3 마이너스 3k니까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더라. 꼭지점을 찾아야겠네.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k예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야겠네.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점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죠. 그랬는데 그게 x축하고 접한대. 그러니까 y좌표가 0이래. 이렇게만 풀어주면 돼요. 괜히 식을 복잡하게 갖고 오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요게 96번이고. 자, 그 다음에 97번. 97번은 계산이 복잡하겠구나. 풀고 넘어가죠. 97번 풀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저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0,4를 지난다.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0,4를 지난대. 식에다가 넣어야겠네. 자, y는 2분의 1. 그 다음에 x의 x-1. 그 다음에 얘 원래 있었고요. 그랬는데 0,4를 지난대요. 그러면 x에도 숫자, y에도 숫자니까 어쨌든 p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와서 p 값이 나오겠네.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2,k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 이미 여기를 풀었을 때 p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p 값을 대입을 하면 어차피 2차식은 다 아는 거니까 평행이동한 식도 아는 거고 2,k를 대입했을 때 미지수가 k밖에 없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p부터 구합시다. 여기는 이렇게 대입했을 때 2가 이항되면 2가 될 거고요. 2분의 1 곱하면 4가 되겠죠. 4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제곱이네. 그러면 얘는 p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p 플러스 1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2네. 그러면 p는 2일 때는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죠. p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p 값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할 필요 없이 0보다 큰 애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p가 1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p가 1이다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p가 1이다를 넣으면 이제 두 번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그게 2,k를 지나니까 x에다 2, y에다 k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x에다가 2, y에다 k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쭉 다 보면 그냥 숫자 계산이네. k값 바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와있던 p랑 나온 k랑 더해주면 끝인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평행이동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 평행이동 다음엔 대칭이동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칭이동에 대한 거는 어렵지 않아요. 기억을 해주면
만약에 어떤 점이라든지 어떤 식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y좌표가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3,2였으면 이 점의 좌표는 3,-2가 되잖아요. x축 대칭이면 y좌표가 바뀌고요. y축 대칭이면 x좌표가 바뀌고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고 y는 x 대칭이면 3,2가 2,3으로 가겠죠. x랑 y랑 자리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여기 있던 점은 여기로 가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가거든요. x랑 y랑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얘네를 한 번에 정리를 해주게 되면 대칭 이동은 일단 크게 봤을 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좌표를 x, y라고 하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 마이너스 y,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 y,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해주면 x랑 y가 부호가 둘 다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해주면 y랑 x랑 서로 바뀔 거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하면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기본이 있고 여기에다가 일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는 나중에 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요거 갖고 문제 푸는 거니까 이제 98번부터 문제만 한번 쭉 훑어볼게요. 중간에 풀어줄게. 얘는 많지 않겠지? 대칭이니까. 자 98번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 넣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99번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x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x에다가 마이너스 넣고 식 정리한 다음에 4, k 대입하면 끝나죠. 얘도 괜찮네. 자, 그 다음에 100번은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거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식 정리하고 마이너스 5, k 대입하면 되고 괜찮아 여기. 자, 그 다음에 101번 풀어야겠네. 이게 대칭이 쉽기는 해도 두 개가 연달아 들어가면 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01번 같이 풀게요. 자, 지금 문제만 써놨어요. 주어져 있는 식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 한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식변환만 해주는 거예요.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기 때문에 x값이 부호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y는 5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7이 되어 있을 거고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y값이 바뀌어 있을 거거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일단 했어. 그러면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야 문제 풀기 편하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y는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5 곱하기 a의 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 때문에 나왔을 거고. 식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도 구하라 했으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라고 꼭지점까지 답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만약에 얘를 대칭 이동시킨 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없었으면 꼭지점 구한 다음에 꼭지점만 대칭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편하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다 푸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2번. 102번도 문제에서 그래프가 완전히 주어져 있고 x축, y축 평행 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평행 이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 들어가고 식을 2번 잡으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같이 풀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 우선이에요. 얘부터 할게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x자리에 그만큼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꼭지점을 구하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x 두 개를 다 바꿔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평행이동할게요. 자,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면 최고차항의 개수인 2분의 1로 묶어야 되니까 2분의 1로 묶고 x제곱 플러스 6x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네. 그러면 얘는 여기에 x제곱 그 다음에 6x 아이고 한 번 더 쓸 걸 그랬나? 그냥 바로 확인할까요? 자, 바로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3x까지 해결됐고요. 1차항까지 해결됐고 상수항이 2분의 9가 있잖아요. 2분의 9는 뒤쪽에다가 다시 빼주면 원래식하고 똑같아짐. 그래서 정리 마이너스 2분의 19 이렇게 바꾼 이유는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두 번 넣기 싫어서. 자,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요. 2분의 1 x자리에 x 플러스 1 뒤에 3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식 한 번만 정리. y는 2분의 1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9.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7만큼 평행 이동하면 y자리에 y 플러스 2분의 7 우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7 그러면 2분의 26 13 그래서 마이너스 13 정리됐어.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 그러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니까 y가 부호가 바뀔 거거든. 그럼 y가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정리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1 곱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고요. 그래서 정리했어. 19하래? 그러면 다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가 지금 102번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3번부터 도형의 넓이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얘는 그림을 잘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대부분 삼각형, 사각형 넓이니까 뺐다 붙였다를 조금 잘하면 되거든요. 자, 봅시다. 103번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103번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아마 거의 다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웠나? 자, 103번에 필요한 것만 갖고 올 건데 문제에서 x축과의 교점을 a, b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에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라는 식에서 a, b가 x축과의 교점이니까 다시 말해서 y가 0인 좌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야. y에 0 대입할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6, 4, 24에서 6이 플러스로 올 거고 4가 마이너스로 오겠네. 그러면 x축이 있을 때 y가 0 나오는 x는 마이너스 6 하나랑 플러스 4 하나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또 c라는 점을 줬는데 y축과의 교점이니까 x에다가 0 대입해서 y절편은 마이너스 24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쭈루룩 여기 y축, 여기 y절편 마이너스 24. 그러면 삼각형 ABC는 AB를 밑변으로 하고 OC를 높이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4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10,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0부터 마이너스 24까지 길이니까 24. 갖고 오면 넓이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밑변하고 높이를 어디로 할지 잘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4번도 풀 거예요. 자, 104번. 자, 문제에서 준 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고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프를 똑같이 그릴 건데 원점을 지나죠. 0 넣으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b가 나오잖아요. y가 0이 되는 x값이 0 또는 b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이 x는 2라 그랬으니까 여기 추계방정식 x2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OAB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데, 자, 밑변을 여기로 하고요. 높이를 여기로 하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잖아요. 자, 이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을 거야. 뭘로 치고 있을까?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가 2면 여기도 길이가 2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b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됐지? b에다가 실제 값 넣을 거거든요.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되었으면 내가 하나 더 필요했던 거는 꼭지점의 y좌표잖아. 높이 때문에. 그러면 완전제곱식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됐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4 때문에 플러스 4 붙여주면 식 끝.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4라는 얘기지. 삼각형의 넓이 계산할게요. 밑변의 길이는 4고요. 높이도 4가 나왔으니까 끝났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데 없을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필요한 거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은 내가 알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5번 갈게요. 이번엔 사각형이다. 자, 요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A, B, C, D를 잡는데 A는 여기 X절편 중에 작은 거, 그 다음에 B는 Y절편, 그 다음에 C는 여기 꼭지점, 그 다음에 원점은 여기. 그래서 구하라는 것은 A, B, C, D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A, B, C, D라는 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았더니 얘는 그냥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네요. 어떠한 사각형도 아니지, 뭐 사다리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정사각형, 직사각형 다 아니죠. 마름모도 아니고. 자, 잘라서 구할 거거든요. 사각형의 모양이 C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인 직선을 보조선으로 잘라버리면 이쁜 삼각형 하나랑 이쁜 사각형 하나가 나와요. 삼각형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꼭지점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사다리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얘네들 길이 좀 체크합시다. 일단 식을 다 줬으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식을 변환을 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됐고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6. 뭘 찾은 거냐면 꼭지점의 좌표부터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6이네. 그러면 얘를 알게 됐으면 여기 높이 알게 된 거예요. 높이가 16이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알게 됐으면 뭘 알게 된 거냐면 여기 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게 A점의 X좌표 모르네. 저거 구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러니까 Y에다 0 대입하고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0 대입하고 인수분해할 거예요. 다 좌변으로 넘겨서 최고창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2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이랑 2에서 y 값이 0이 나오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데 그거 필요 없네? 여기 마이너스 6만 갖고 오고요. 이 추계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6까지면 길이가 4죠. 왼쪽 삼각형 끝났네. 필요한 것들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 여기 원점으로부터 y절편까지의 길이는 그냥 보고 읽으면 되죠. 12예요. 그래서 여기 12. 자, 사다리꼴이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이니까 이게 필요한데요.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이니까 길이 2네요. 필요한 거 다 끝냈어. 그러면 이제 넓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에 밑변 4에 높이 16. 지금 밑변 4에 높이 16 요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계산 마무리해주면 되죠. 적절하게 잘 자르면 돼요. 내가 구하려는 도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잘 자르면 이쁜 애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105번 해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106번이네. 모양이 점점 안 이뻐지네. 106번의 모양을 한번 보면 A는 X절편이고요. B는 Y절편이고 C는 꼭지점이래요. 그러면 삼각형 ABC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로 이렇게 깔끔한 이쁜 직각삼각형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여차하면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겉에 이렇게 직사각형 잡은 다음에 삼각형 3개 빼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최악의 경우죠. 하지만 얘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한번 계산까지 해봅시다. 자, 얘를 그래프를 꼭지점, x절편, y절편 다 나오게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바로 보고 풀 수 있는 것부터 체크를 할게요. 여기 4. x에다 0 넣으면 4 나오니까 자, 얘는 알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c니까 얘 구하러 가야겠다. 그러면 완전제곱식 y는 2분의 1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얘는 2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완전제곱식 때문에 9를 더한 것까지는 묶었고 뺀 거는 밖으로 나오니까 2분의 9 빼주면 2분의 7 남는다. 요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구했어요. 3,2분의 7. 나 뭐 잘못했나 보다. 어디 부호가 잘못 들어갔을까? 4 빼기 2분의 9가 왜 2분의 7이래? 미안.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거 구했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 여기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요. 그러면 얘는 y가 0일 때이기 때문에 방정식 풀면 되죠. 양변에 2 곱해서 그러면 x-2랑 x-4니까 x가 2에서 하나, 4에서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큰 쪽.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들 다 나왔고 삼각형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나 특징이 없어. 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인가? 다른 방법 쓰지 말고요. 삼각형 겉으로 직사각형 만들고 하나하나씩 빼면 되겠어요. 자, 그게 최선이네. 맞나? 자, 그렇네요. 그렇게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겉에 직사각형 둘러줄게요. 여기 가로의 길이는 0부터 4까지니까 가로의 길이 4 나올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2분의 9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2분의 9니까 2분의 9, 3으로 삼각형 넓이 구하고 이쪽은 가로의 길이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구할 수 있고 이쪽은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여기 0까지 그러면 여기도 4니까 여기 삼각형 넓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 그렇네. 분수가 나오겠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제일 계산이 많은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풀게요. 107번 바로 뒤에 있는 거. 자, 107번에 X축, Y축 잡아놨고요. 얘를 이제 하나씩 문제 읽으면서 체크를 할게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 B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여기 하나 A, 여기 하나 B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C는 Y좌표, 아니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 C 들어가고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실제로 넓이가 얼마고 그걸 2등분하는 넓이는 얼마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는데 그 직선이 C를 지난다면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렇게. 넓이를 2등분해야 돼. 그러면 밑변을 2등분했을 거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와 B의 중점으로 바뀌죠. 그래서 A와 B의 중점과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 거예요. 오, 안 지난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A, B의 좌표를 알아야 중점을 알지. A, B의 특징은 Y가 0이다. 얘를 방정식으로 놓고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1이랑 5일 때 y가 0이 나온다. a는 마이너스 1로 갖고 올게요. b는 5로 갖고 오고요. 그러면 중점의 좌표는 더해서 반. 그러면 더해서 반이니까 여기 2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여기 C의 좌표, 그러니까 X에다 0 넣었을 때 Y값 0,1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의 중점 2,0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좌표는 나와 있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했어. 이렇게 직접 넓이를 구한다기보다는 2등분하는 직선의 특징을 찾아서 푸는 게 낫죠. 자, 이게 107번이었어요. 108번 볼게요. 얘는 그림 그리기 복잡하겠다. 자, 108번. 자, 얘를 그림 자체가 복잡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면 y는 x제곱 기준으로 그릴게요. y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x는 1 위에 a랑 b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x 1이라 치고 x 1 대입하면 y가 1이니까 여기 1,1.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보면 얘가 점 이름이 b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깝게, 그러니까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래프가 있어요. 얘는 y는 ax제곱, a의 절대값은 1보다 크겠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x는 1,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가 A래요. 그래서 AB 잡혀있는 형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는 2가 있어요. 이번에도 비율이 안 맞는구만. 미안. 자, 그래서 여기에 X에 2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Q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어요.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AB, QP의 넓이가 2분의 5. AB, QP의 넓이가 2분의 5. 그런데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얘 사다리꼴이거든요.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 자, 사각형 AB, QP의 넓이가 2분의 5다. 그런데 모양을 봤더니 사다리꼴이더라. 그러니까 윗변, 아랫변 높이 필요하네. 자,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의 길이는 1을 넣었을 때의 y값이니까 a 곱하기 1의 제곱일 거고요. 그래서 길이는 a-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인 4a에서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인 4를 뺐을 테니까 4a-4가 이쪽 변의 길이네요. 그러면 얘는 사다리꼴의 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 요 수선의 길이 1부터 2까지니까 1이네. 그래서 2분의 1 윗변, 아랫변 높이 곱한 게 5다. 그러면 결국은 A 값이 나오네요. 자, A 값이 나오면 문제 끝인가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A 값 나오면 끝나는 거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고 문제 풀면 되겠어요. 108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9번이랑 110번은 많이 봤던 거일 거예요. 얘는 안 어렵지. 잘 갖다가 잘 붙이면 돼요. 잘라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식이 주어져 있고 둘 사이가 어떤 관계라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관계만 찾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서 관계를 찾는 걸 문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한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샥.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샥.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네요. 자, 일단 대강해놓고 나중에 뭔 의미인지 찾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본다 그랬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는 폭이 동일할 거고 모양이 동일하니까 결국은 평행이동으로 완전히 겹쳐지게 만들 수 있어서 무엇을 어느 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고요. 얘는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다. 맞나? 얘도 4, 얘도 4. 맞네. 그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했죠. x자리에 x-2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은 그래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라는 거지. 여기를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넓이인데 넓이 모양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구할지를 봐야 돼. 잘라서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프를 평행이동만 했다면 똑같은 부분이 어딘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똑같은 부분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서 이쪽에다가 붙이면 되지.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만큼을 없애고 대신에 이만큼을 채웠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이만큼의 직사각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가로는 이미 구했죠?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세로는 꼭지점의 y좌표 마이너스 4까지의 길이니까 4고 이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부분을 잘라서 어디에다 붙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잘 잘라서 붙이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걸로 나올 거예요. 요게 109번. 자, 그러면 107번 아니지 110번 잘 보시면 110번은 문제의식이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면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부분의 넓이라는 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평행이동만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모양이 똑같으면 여기를 잘라서 여기를 채워주게 되면 직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10번도 같은 형태로 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1번부터 봅시다. 111번부터 자, 얘는 이제 넓이 구하는 거 끝났고 최대값, 최소값으로 바뀌었다. 문제가. 111번 문제 바로 볼게요. 2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는데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그러니까 그래프 통으로 다 봤을 때 대응되는 y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y가 최대값, 최소값 중에 어떤 게 나와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요런 얘긴데요. 어렵진 않아요. 지금 만약에 어렵게 느껴지면 말이 어려운 걸 거예요. 문제에 써있는 말 자체가. 자, 111번. 일단 함수식이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얘 그래프는 꼭지점이 0,-1에 있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0,-1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꼭지점의 좌표만 체크할게요. 원래 꼭지점의 좌표가 0,-1이었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좌표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 그랬던 거는 요때 y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y값은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무한히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프잖아요. 자, 얘를 아까 안 그렸던 게 y좌표는 계산 안 하려고 안 그렸던 건데 불확실하니까 그냥 계산을 할까요? 여기 들어가고 식을 실제로 봐야 되네? 안 할래요. 왜냐면 여기에선 그게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어쨌든 y값은 마이너스 6부터 다 나오는 애거든요. 그러면 쓸 때는 문제에서 y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다 나온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꼭지점의 y좌표 이런 거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2번 마찬가지죠. 2차 함수인데 x 범위 실수 전체로 했을 때 y가 6부터 나온다는 얘기. 자, 그러면 그때 k 값이 어떻게 되는가? 자,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나왔던 거랑 조금 구하는 형태만 바뀌어 있는 거죠. y가 6부터 나온대요. 그러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y좌표는 6일 거예요. 왜냐하면 6보다 크거나 같은 y값들이 다 나온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근데 문제에서 K를 구하래. 그러면 식을 만들면 되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이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Y는 2, 최고차항의 개수 그대로 갖고 오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의 Y좌표 6이니까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다면 전개하면 K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가 11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3번은 뭐가 다를까? 113번은 112번이랑 똑같은 유형인데 대신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K처럼 1차는 간단하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K에 대한 2차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네요. 자, 그럼 113번도 풀어야겠다.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y값이 마이너스 5 이상인 애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y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5다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K에 관한 2차식을 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인 2로 묶어주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잖아요. 그 다음에 묶어주면 x 마이너스 k의 제곱으로 돼야 되니 k제곱이 필요해서 더했다가 없던 게 들어왔으니까 빼고 그러면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3k이고요. 그런데 꼭지점에 x좌표는 k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5다 요거죠.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랑 2k 마이너스 5가 0이어서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인데 문제에서 k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음수만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나온다 해도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주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4번이요. 114번은 뭐가 바뀌었냐면 대응되는 y의 값의 범위가 9보다 작거나 같다래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고 위로 볼록이어야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9다 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형은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얘를 해봅시다. 114번. 자, 대응되는 y값이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려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 안 돼요. 위로 볼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조건을 안 줬다 하더라도 나는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일단 A는 음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인 A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들어오고 밖에 3 있고요.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일 테니까 4가 필요해서 넣었다 뺐다 묶었다 밖으로 나오면 되고요. 그런데 꼭지점의 y좌표가 9라 그랬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9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9니까 4a는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내가 구한 조건에도 맞는 a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당황하지 않고
왜 최대값으로 바뀌었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 모양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5번 들어갈게요. 보면 이차함수 최고차항 음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실수 전체일 때 y가 13이래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13이라는 거죠. 자, 혹시 모르니까 얘도 풀어볼까? 뭐가 바뀌었는지? 마지막 문제니까. 왜냐면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였잖아요. 얘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얘는 같은 형태가 나오겠지만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kx 마이너스 2에서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x 밖에 마이너스 2. 그러면 완전 제곱으로 묶을 때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k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k제곱은 더했다 뺐을 테니까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었으면 곱해서 3k제곱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때의 y값의 범위가 13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라면 꼭지점의 y좌표가 13일 거라서 꼭지점의 y좌표가 13이다로 들어가면 되네. 그래서 3k제곱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k제곱은 5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나오네요. 문제에서 객관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려준 의미가 있었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고요. 이제 뒤에 남아있는 부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원래고사까지 봐야 되니까 이제 뒷부분 숙제로 더 풀면 돼요. 더 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동영상 보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원래고사 보고 이렇게 순서로 공부하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